약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광명으로 보존하자. 청년아 노력하자. 민국 번영에 힘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배달민족 단군의 자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유구하고 청사 깊은 7만년의 무궁화꽃. 숭고한 금수강산 자선만대 계승하자. 계례야 이루자. 남북화합을 힘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배달민족 한웅의 자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대한의 아들 따라 슬기 모아 전진하자. 배달민족 한 핏줄기 길이 길이 이어가자. 나가자 계례여 동북 중심으로 힘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배달민족 한인의 자손. 도라지 타령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랑 노래를 많이 불러왔는데, 아리랑은 글자 그대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랑 타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꼭 님이 사람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떠나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에서 아리랑 노래를 불렀는데, 이젠 우리가 나라도 찾고 또 민족도 찾고 하나님도 찾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도를 이루어서 살자 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도라지 타령을 좀 많이 부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도라지 타령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깊고 깊은 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철철철 다 넘는다.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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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라 난다. 지와자자 좋다.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배달민족 마음의 백도라지 천부경 삼일신고 개여보면 민족정기 절절절 넘치느니라.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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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라 난다. 지와자자 좋다. 내가 내 간장 스리살살 다 녹인다. 다음은 꽃 중에 꽃, 무궁화꽃을 한번 하겠습니다. 꽃 중에 꽃, 무궁화꽃,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산성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얼이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별 중에 별 창공의 별 삼천만의 가슴에 빛나네 빛나네 영원히 빛나네. 이강산 온누리에 조국의 하늘 위에 민족의 얼이 되어 아름답게 빛나네. 우리 역사백스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이번에는 못 불렀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상보사의 후반부 해모수의 북부여와 고주멍의 고구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시작인 북부여와 카스본 부여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부터 출발한 역사가 다음에 배달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8대 한웅천왕의 아들이 당군으로서 고조선이 성립이 되어서 2090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 고조선이 중간에 대부여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누구냐? 북부여입니다. 이 북부여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이 동부여라고도 하고 가서번 부여라고도 합니다. 동부여 혹은 가서번 부여, 동부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상고사를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63,182년 혹은 7세대가 공이 3,31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배달 세대는 약 7세대를 내려왔다고 했는데 배달국은 약 18대로 내려와 가지고 1565년간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고조선은 43대로 내려왔는데 대부여가 여기서 4대가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47대인데 연대수는 약 2096년간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7대 마지막 대부여의 당군 황제가 고열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군 고열가 황제다. 그런데 이 고열가 황제 57년경에 고열가가 황제가 된 57년경에 이 북부여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북부여는 약 한 182년간 계속이 되었는데 180이 아니라 200년이죠. 200년. 200년간 계속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동인물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해모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해모수부터 북부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고구려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해모수는 고조선 황실의 황족이었습니다. 해모수가 젊어서 상당히 똑똑하고 영특해서
해모수는 그 고조선의 황제를 대를 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그 협조자가 누구냐 하면은 번한에 있는 번한 왕 기비였습니다. 기비라고 하는 번한 왕이 해모수를 도와서 대부여를 이은 고열고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 번한왕 기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열가 황제 5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악산을 습격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악산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깃발을 꽂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르빈을 중심 삼아가지고 서북부였습니다. 북부여가. 하르빈을 중심 삼고 서북부 쪽에 백악산에 점령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부르고 고조선의 백성들을 아울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고조선 자체 고열가 황제 때 나라가 상당히 피폐해지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해모수가 깃발을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부여를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는데, 이 해모수는 그 주변에 따라다닌 사람이 항상 5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뭘 타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 이 500명이 호위를 하고 해모수는 모자를 멋지게 써 거기다가 모자를 깃을 꽂아가지고 다니니까 그 모습이 천왕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천왕낭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볼 때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이 해모수 나이가 21살, 이래 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우리 왕들은 보면 다 젊어서 20대에 다 황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이제 시중을 들었는데, 지금 많은 우리 역사책에서 이 해모수가 백악산을 점령해가지고 웅심산에 근거를 두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고열고 황제 57년 4월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우리 민족학자들 중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4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4월 8일로 하는데, 이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북부여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운 날이다 그 말이야. 북부여를 세운 날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해모수가 태어난 날이 4월 8일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해모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해모수가 대부여 고열가 황제 57년에 북악산을 점령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나서 웅심산을 중삼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북부여를 세운 날이 4월 8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북부여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 4월 8일을 계속 기념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해모수가 아침에 궁궐에 나와서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건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천자가 나오니까 이 하늘 천자를 전부 다 그냥 그대로 하늘로 해석을 했어요. 분명히 해모수는 웅심산을 근거해가지고 그 웅심산 부근에 남빈이라고 하는 곳에 궁궐을 지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오롱거를 타고 5필에 말이 끄는 그 오롱거를 타고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남빈에서 궁궐에서 나왔으니까는 저녁에는 궁궐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에는 하늘 천자를 써놔서 하늘로 올라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제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모수는 아침에 오름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버리니까 앞에 이야기가 전부 다 뭐요? 신화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자꾸 신화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 그랬는데, 여기는 표시는 하늘로 해놨지만은 여기는 바로 뭘 가리켰느냐? 해모수가 있는 궁궐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아침에 남빈에서 오름거를 타고 500명 호위병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그 자기 궁궐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는데,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는데 해모수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고구려에서, 고구려. 그래서 이 북부여를 고구려라고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기록에는 북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중원 쪽에서 그 후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북부여를 고구려라고 기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약 200년간 계속이 됐는데 요 200년의 갭이 생겨요. 공백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고구려를 어디부터 쳤냐면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고구려를 해모수부터 치는 게 아니라 고주몽부터 고구려를 쳤어요. 고주몽부터. 근데 이 해모수하고 고주몽의 사이가 얼마냐? 고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일으키는데, 국호를 고구려를 바꾸는데 요 사이가 약 200년의 사이가 생깁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북부여를 고구려라고도 불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우고 나서 이제 고조선의 백성들이 자꾸 해모수 쪽으로 옵니다. 해모수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북부여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대부여 쪽은 뭐요? 인구가 자꾸 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열과 황제가 이제 왕이 황제직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마지막 황제가 고열과 황제인데 이 고열과 황제가 황제직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간 것을 삼국유사에서는 이 황제가 무엇이 되었다고 기록했느냐? 신선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고열과 황제가 그랬다가 안 하고 단군 왕금이 당군이 1908세에 신선이 되었다라고만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908년은 고열과 황제까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43대까지를 말한다고 했죠. 이 43대까지가 약 1970년이 되니까 여기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고열과 황제가 산으로 들어가면서 수도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신선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부여는 그럼 누가 다스렸느냐? 그 대부여를 오가가 다스렸습니다. 오가는 지금 같으면 각부 장관이죠. 오가와 국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황제 없는 오가가 회의하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대부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슨 시대로 하느냐? 공화정치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때를 공화정치를 했다. 이렇게 몇 년을 했느냐? 약 황제가 산으로 들어간 이후 약 한 6년간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여의 해모수는 그동안에 세력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모수 8년이라고 그랬어요. 해모수가 백악산을 점령한 이후 8년째에 해모수는 북부여의 세력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완비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해모수가 오가의 국인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해모수는 여러 가지의 제도를 갖추어 있긴 했지만은 이때까지는 항상 해모수는 북부여 왕이었어요. 당군이 아니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모수 8년에 요 공화 정치를 하는 오가 요 대부여로 들어와서 이제 아주 뭐 호위병을 거느리고 거창하게 입성을 해가지고 이 오가를 설득을 해요. 고조선의 오가를. 6년 동안 공화 정치를 해봐야 마땅한 황제감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모수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당신들 맨날 그래봐야 어떡하느냐 이거야. 한 나라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자꾸 세력을 팽창해 나오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루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가가 해모수에게 설득을 당하고 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해모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부여와 대부여가 뭐요? 흡수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모수는 비로소 뭐가 됩니까? 비로소 당군이 돼요. 해모수가 대부여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해모수는 어디까지나 왕이에요. 왕이었는데 대부여에서 해모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모수가 당군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도 계속 당군 황제 칭호를 계속 써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문을 닫으면서 그 바톤을 북부여가 이어받았고 그 주동인물은 바로 해모수였다. 그것이 해모수 8년째에 북부여는 명실공히 대부여를 흡수함으로써 대제국이 되어지고 사만을 그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기비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기비가 죽고 나니까 이 번한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번한왕으로 기비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기준에게다가 넘겨줍니다. 기준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한왕을 또 세워가지고 북부여가 3조선이죠. 사만이 아니고 3조선을 그대로 통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모수 때에 이제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해모수 때는 호구조사법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당군 시대에도 호구조사를 해서 약 1억 가까운 인구가 산출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당시에 고 사만이나 삼조선의 그 영역이 오만리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만리 땅에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졌다 할 때 바로 이 고조선의 영향력이 이쪽 만주 쪽만 미친 게 아니라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해모수가 다시 고조선의 법을 개성해가지고 호구조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모수가 한 일이 뭐냐면 공량태모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좋은 큰 인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 인재는 태어나서 교육시키기보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교가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은 해모수부터 나와요. 물론 그 전에 당군시대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 나왔는데 기록상 나오는 것이 태교법이 이때 있어요. 그래서 공량태모지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태모지법이다. 공량태모지법이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태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처님만 맨날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았더니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성품과 인격을 닮고 노래를 열심히 들으면서 10달 동안 태교를 했더니 그 아이가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음식도요, 쪼가리 먹으면 안 되고,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되고, 그 앉는 자세, 인사하는 자세, 그거 다 간섭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때부터 있었다.